예, 그런데 이제 옥상에서 주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옥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무셨는지, 이불만 하나 그냥 들고 올라가서 주무셨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나요? 그랬는데. 아, 이불만 그냥 딱 들고 올라가셨어요? 네. 그리고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아니. 그 평상. 예, 아, 평상이 있었어요, 위에. 나무로 된 평상이. 네, 우리 병원에서 예, 이렇게 평상도 이렇게 지어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시멘트 바닥에 자는 것은 좀 좋지 않을까요? 안 좋지. 네, 안 좋아서 나무로 된 평상에서 자고 예. 또 이렇게 그 나중에는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쭉 쳐줬습니다. 이슬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셨죠. 아, 예. 네.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서의 하루 일과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건가요? 6시에 일어납니다. 이제 6시부터 아침 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부터 항상 일과는 이제 예. 잠부터 시작한다면 예. 저녁 9시부터 잡니다. 9시에 자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녁 9시부터 한 9시 반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자고. 그 2시까지는 이렇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낮에 이렇게 손상됐던 그런 세포를 복구를 시켜주는데요. 12시 이전에 자는 잠은 12시 이후에 자는 잠 1시간은 12시 이후에 자는 잠 2시간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형 인간이 왜 좋은지 우리 병원에 와서 또 암에 걸려서 알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찍 자기 때문에 6시에 일과가 시작돼도 무리가 없죠. 저 밖에서 12시간 넘고 1시간 되고 이때 잠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면 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9시부터 잠을 자기 때문에 5시 한 반 정도 일어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6시부터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7시부터 7시 반까지 바닷가 산책을 간다든가 병원 앞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체조 이것을 하고 7시 반에 밥을 먹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1시간 잡아서 밥을 먹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이제 받죠. 물리치료를 받는데 맥반석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남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물리치료를 이렇게 등 마사지라든가 또 이렇게 그 온열 치료라든가 수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 분들은 받는 분들은 또 물리치료실에 받지만 주로 여성분들은 그 시간에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야트마간 산도 있고 봉화산이라고 해발 290인가 정도 되는 그런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숲속에서 소나무 숲속에서 이제 그 오전 한낮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또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그 맥반석실을 이용하면 그때 이제 남자분들이 오전 여자분들이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숲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시 반에 또 저녁 식사를 하죠. 그리고 하절기에는 7시 반, 동절기에는 7시, 저녁 이제 건강 강의, 하나님 말씀도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이제 송 교수님 같이 이제 전문가들이 오시면 또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면 특히 이제 저녁에는 우리 원장님이라든가 목사님, 정상희 목사님이라든가 남궁철 의사 선생님 또 이런 분들이 건강을 주로
초점에 맞춰서 강의를 하시죠. 그것이 1시간 정도. 그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쉬거나 이제 개인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네. 보통 아침 식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철저하게 이제 채식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채식. 그런데 아침 식단 현미밥 기본으로.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가지수가 많은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또 간이 그 영양소를 전부 일일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으면 반찬은 3가지나 4가지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됐다 싶어가지고 5가지 정도 주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그리고 그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 이 5개 3대 영양소와 2가지 보조 그 영양소를 적절하게 영양소가 배합을 해서 현미 그다음에 또 생야채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들깨 가루가 됐든지 또 뭐 들깨로 된 무엇이든 됐든지 들깨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로 된 요리 그 다음에 잎채소와 뿌리채소 뭐 더덕, 도라지 그 다음에 상추, 배추, 뭐 피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그 채소로 해서 4가지 내지 5가지를 요리를 하죠. 뭐 밑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빨간색을 내는 피망, 고춧가루 안 쓰고 그 젓갈은 뭐 일체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걸로 만든 김치 이외에는 밑반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조리거나 이런 게 없이 생으로 주로 드시는 거예요? 즉석에서 만드는 거죠. 해조류 같은 것들도 뭐 미리 만들어 가지고 데워준다든가 뭐 다시 재가공해서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실의 집사님들이 참 그 일을 많이 쓰시는데요.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밑반찬을 전부 만들어 놨다가 뭐 장어탕 그러면 장어탕만 끓여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4가지, 5가지를 몇 끼를 만들어야 돼요. 아침과 점심은 그렇게 하고 저녁은 과일을 줍니다. 저녁은 과일과 간단하게 죽을 준다든가 고구마, 감자 쪄준다든가 사실 처음에 와서 보면 저녁 식사를 대하면 한숨이 나오죠. 한 가지나 2가지. 과일 한 가지 주고 죽을 주는데 도대체 그걸 먹으라니 그걸 앞에 놓고 한숨 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겠지 하고 먹었죠. 근데 첫날 첫 식사 저는 사실 죽 2그릇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그 요양원에서 그러면 증상이 호전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아까도 나왔는데 그 바실보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증이 일부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몸이 가벼워졌던 그런 느낌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남궁철 선생님께서 그 연주했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접하고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눈물을 그 숲속에서 쏟으면서 그럴 때마다 소위 말해서 제 자신이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럴 때마다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채식, 육식과 생선 위주로 살았던 그러한 이 몸에서 채식 요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마다 통증약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통증약을 버리고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또 배를 옆으로 갈랐는데 남의 부축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혼자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 달 있으면서, 한 달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순식간에 일주일 이내에 그런 일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간지 며칠 안 돼서 통증약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아내한테 이거 안 먹을 테니까 가져가라 하기까지 할 정도로 몸이 허전이 됐죠. 그 요양원에서 그럼 그 가족이 이렇게 옆에서 간호를 해주지 않으시고 혼자서 지내신 건가요? 네, 몸이 많이 부축을 받으려면 받고 부축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것이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제 아내는 좀 있고 싶어 했지만 이제 몸이 유중하니까 제가 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 하겠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닙니다. 그날 가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면회 오지 말라겠습니다. 나도 집에 안 간다고 그랬고. 자꾸 면회 나오고 또 내가 집에 또 해결할 수도 없고, 집에 가서 내가 해결할 일이 있다 선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만 들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알아서 하라,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믿고 투병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집에도 안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집에 딱 한 번 갔는데, 그때 우리 채정이가, 작은 아이 채정이가 중학교 3학년으로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니까 상담해주러 딱 집에 가서 한 차례 갔는데 2시간 얘기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혼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계시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다시 한번 치유가 됐는지 네. 확인하러 가셨을 것 같은데요. 10월 달에 갔습니다. 그 2달 정도,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서 4달 후에 간 거죠. 예, 어느 병원에? 삼성 서울병원에 예. 수술 받았던, 예. 거기 가서 CT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검사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의사가. 네,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예. 이상 소견 없고 정상적이고, 무슨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게 알 수 없는 의학 용어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쭉 나오고 항목이 쭉 나오는데 때가 알겠더라고. 영어를 단어 하나 정도는. 그런데 안정적, 또 이상 없음, 정상적임, 심지어는 어떤 항목에는 극히 정상적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도암 지수였어요. CA19-9라고 하는 담도암 지수가 있는데 37 이하가 정상인데 그때 몇 나왔냐면 0.16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아니고 소수점으로 나왔습니다. 그 항목에서 극히 정상적이에요. 그 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하면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참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분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디 지역 출신들 말을 많이 안 한다잖아요. 무뚝뚝하고 과묵한 어디 사나이 하는데 그쪽 출신이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물어봤을 텐데 고개만 약간 갸우뚱거리고 임진택 씨 굉장히 수고 많았어요.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 정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소에 저하고 이게 대입했던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로 6번에 대한 검사를 받았죠. 받으면서 아니 어디서 이렇게 있냐,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질문을 받기는 받았죠. 네. 그래서 적잖이 나한테 직접적인 말은 안 하는데요,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네,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난 이렇게 빼빼대 갖고 다니지 말고 거기서 좀 먹고 살 좀 쪄갖고 댕기라고. 의사가. 예. 그래서 그랬죠. 예, 다음에는 고기 많이 먹고 살 많이 쪄갖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판정 받으시고 나서 느낌 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 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판정 이제 결과를 확인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잡히시게 하고 전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면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6번 들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잘못 나오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이 시점에서 잘못되었고 죽어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아버지 뜻이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난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뜻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다시 또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면 또 하고, 이대로 거두어 가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들어갔죠. 참 마른 침을 삼키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이 제가 좀 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저한테 주셨고, 또 그렇게 은혜의 선물을 지금까지 내려주고 계십니다. 검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암 발견하신 이후로 지금 치유가 되시고 지금 얼마가 지난 거죠?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저를 처음 진단하고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을 이렇게 소위 완치라고 하는데, 이제 암은 완치가 없죠. 평생 이렇게 이제 좋은 생활 습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는 시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수술을 받고 나서도 2년 5개월이나 지났죠. 처음에는 3개월 네, 넘기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장수 중에서 장수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그 완치가 되신 이후에 그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직장은 다시 복귀를 하신 건가요? 네. 수술 발병 105일 만에 모든 것을 끝내고 105일 만에 직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잠깐 좀 이렇게 아팠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몸이 좀 침체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극복을 하고 아주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20일부터 여수요양병원에 봉사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봉사자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주 상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은 거의 그 계실 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요양원에 계실 때하고 비슷하겠네요.
아침 식사도 요양원에서 하시고. 아, 그러죠. 점심 식사는 네. 우리 집사님들이 건식으로.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일반식 습식은 그 부패할 염려가 있잖아요.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상하지 않는데도 건식, 마른 뭐 볶음국식이라든가 마른 김이라든가 과일. 낮에는요 아침만 반찬을 먹지 점심과 저녁은 반찬 전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낮에는 볶음국식, 그다음에 현미 누룽지, 그다음에 마른 김,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들깨 강정. 이게 4가지입니다. 이것만 먹고 삽니다. 저녁 그리고 때는, 수업 열심히 하고. 그 저녁 때는 요양원에 오셔서 또 아니 저녁도 그렇게. 과일만 먹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아, 퇴근 과일. 시간하고 저녁 식사 시간 겹치니까 과일하고 뭐 거의 뭐 교수님이 이렇게 지정해준 이것만 먹어라. 뭐 양은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한 다음에는 현미 떡 한 조각 정도만 먹습니다. 하루는 일하고도. 그럼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7kg 나갑니다. 아, 그런데 그 섭취하시는 그 식단을 들어보면은 거의 1000kcal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느낌이 넘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1500kcal요. 한 3,000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저는 뭐 칼로리 계산 안 하고 네. 이제 뭐 어머님이 이렇게 먹어라 뭐 하는 대로 먹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막 근데 칼로리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닌가요? 채소 먹죠. 아침에. 아침에 채소 먹고 네. 점심과 저녁은 과일을 먹으니까. 네. 그러면 시장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시나요? 그래서 점심에는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제시하신 송숙자 영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철 과일, 지금 같은 사과 하나, 토마토 2개인데 좀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토마토도 하나, 거기다 들깨 2숟가락. 그래서 갈아요. 그러면은 이 굉장히 영양식이 되거든요. 믹스에 가셔서. 네. 네. 비타민 다 공급이 되고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 네. 지방 그다음에 견과류 뭐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밥 먹기 전에 수업 이제 3교시 끝나고 12시부터 이제 이걸 갈아서 탁 먹고 좀 있다가 이제 과일도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고픔을 못 느끼죠. 간식은 콩알 하나도 안 먹어봤고. 그러면 치유가 되신 다음에 가족들도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놀랍다기보다는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뭐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높이 평가해 줘서 고맙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말이야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듣기 싫은 말은 아니죠. 저한테 남편에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아내가 해줬는데 싫은 남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듣기 싫다기보다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나 그 강한 의지를 어떤 길에다가 어떤 방법 어떤 법칙에다가 쏟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쓸데없고 부질없고 이런 데다가 의지를 나타내면 그것은 죽음밖에 없다. 내가 세상적인 법칙 누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병은 한 가지 약은 100가지 방법은 100가지 이 100가지를 다 쫓아다니면서 의지를 나타냈으면 나는 이미 죽고 없다.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법칙 송숙자 교수님이 어머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그 길대로 나는 거기에다가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다. 앞으로는 기왕이면 내가 잘해서 살아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법칙을 나한테 가르쳐준 분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족들 식단이
그러면은 좀 변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 가족들도 혁명적으로 변했죠. 뭐, 이렇게, 이제, 제 아내는 거의 저처럼 합니다. 거의 완전 채식을. 예, 그럽니다. 원래부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가끔 고기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야 뭐,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채경이가 고기를 좀 좋아하긴 한데, 그것도 뭐, 저 따라서 먹었던 거죠. 이거 뭐, 없애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우리 채정이는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오징어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과일을 오늘 아침에도 저랑 같이 학생 식당에서, 기숙사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내가 쭉 봤어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오늘 사과가 나왔거든요. 사과가 전부 그 식판에가 놓여 있어요. 밥부터 먹는 겁니다. 우리 채정이는 저하고 같이 사과부터 먹고 그리고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됐습니다. 예.